자, 우리 서강대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노인복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인복지 노인 의료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어떤 게 노인성 질환이냐? 노인성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매와 중풍. 자, 그러면 중풍에는, 치매는 아시죠? 중풍에는 알츠하이머.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 맞았다. 그 다음에 중풍 걸렸다. 뇌졸중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중풍.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중풍하면은 알츠하이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킨슨이에요. 자, 파킨슨은 뭐냐? 파킨슨은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수전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고개가 또 이렇게 막 흔들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킨슨이고 같은 중풍이에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두 가지가 있다. 치매와 중풍. 근데 중풍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사회복지사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가 이거 모르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자, 그래서 중풍에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치매와 중풍을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노인성이야. 노인성 질환. 그러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때에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장애가 발생할 때 이때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하면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장기요양기관이 뭐라고요? 그렇죠.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에는 첫 번째가 노인성 질환이에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그렇게 된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 제도 안에. 그러니까 꼭 노인성 질환만 이게 돼야지만 되냐?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돼서 혼자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밥도 못 해 먹으니까는 굶어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 장기요양기관에 포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자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치매는 뭐예요? 이것도 이 치매 하면은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이건 정신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 자, 중풍은 뇌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죠. 육체가 요 노인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그 노인성 질환인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중풍이 많이 걸려요. 초등학생들이. 왜냐면 인스턴트 식품만 막 먹고 그냥 기름진 거 막 먹고 통닭 먹고 막 튀김 먹고 막 이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만해지고 뚱뚱해지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풍이 걸렸을 때 장기 요양보호사 아시죠? 요양보호사가 가서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가? 그래서 있다 손 들어봐. 초등학생들은 아니다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초등학생이 노인성 질환이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초등학생도 치매 걸리는 애들은 없지만은 초등학생이 치매 걸렸다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요. 그 다음에 중풍이 걸렸다 그래도 노인성 질환이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중풍이 걸렸어. 그러면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가서 하루에 3시간씩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인성 질환이요.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노인이 걸리는 그런 병에 걸리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이 요양기관에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 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예요. 노인성 질환. 자, 노인성 질환의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노인복지. 예를 들면은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것은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뭐 불면증. 예를 들면 그럼 답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들을 때에 여러분 빼놓고 이렇게 어디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기다가 돌리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강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복지로를 듣는 우리 서강대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들러리들이 참석을 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러리지만은 사회복지 지망생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질문하고 대답받으면 왜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강의를 찍어갖고 또 여기다 올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시간은 유일하게 서강대 학생들의 노인복지론을 위해서 찍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또 이 강의를 들으면 어디서 저 써먹던 거 여기 써먹던 거를 갖다가 여기다 또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써먹던 게 아니라 지금 서강대 노인복지론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도 시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가.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내가 취미, 또 그 다음에 오라, 또 아니면 내가 여유 있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노인 여가 시설에는 뭐가 있느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여러분 제 주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노인들만 와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 교양. 자, 노인의 교양이니까 교양이 있다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뭘 노인을 위해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예를 배운다든지, 예? 그 우리 기관의 수급자 한 분 가운데는요, 이 서예를 기가 막히게 써요, 기가 막히게. 예? 그리고 막 그다음에 이 저 미술도 잘해가지고 그 미술을 막 잘해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림도 그냥 잘 그려가지고 그것도 뭐 많이 돈 받고 팔고 전시회도 하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막 서예를 또 기가 막히게 저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예, 그렇게 훌륭한 어르신도 있어요. 수급자인데. 네, 그분을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모셔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순간적인 종이접기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예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엘림노인복지원에 우리 수급자예요. 그분이 우리 그 강사님이세요. 강사님인데 그분을 조만간에 다음 주쯤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우시면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료도 다 갖고 와서 막 여러분에게 막 아주 유익한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노인의 교양, 그 다음에 취미생활, 그 다음에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 꿈은 물론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물론 만들겠지만은 제가 더 그 전에 갖고 싶었던 것은 노인 대학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노인들은 옛날에 공부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이 대학을 졸업시켜가지고 학위를 주는 거야. 무슨 학위냐? 명예학사학위, 명예석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꿈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우리 복지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집중적인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웰다잉 교육이지, 웰타임 교육. 그럼 지금 옛날에는 웰빙 했잖아요. 지금은 웰빙 하면은 좀 색다르고, 그죠? 옛날에는 말끝마다 웰빙이야. 웰빙자가 안 들어가면 단어가 말이 안 됐어, 옛날에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웰빙 소리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단어도 말이요. 단어도 이게 유행이야, 유행. 그래서 뭐 웰빙, 뭐든지 다 뭐 웰빙 식품, 뭐 아주 웰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웰빙을 했는데, 웰빙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웰다잉. 그래서 웰다잉 교육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돼가지고 늙을 때 말이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고 죽는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노인 대학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자, 매슬로우 아시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생리적 욕구야. 생리적 욕구. 자, 생리적 욕구라는 건 먹고 사는 거죠. 자, 인간이 먹고 사는 게 해결돼.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 위에 단계가 뭐죠? 안전에 대한 단계야. 먹고 사는 게 안전해야지. 먹고 사는 게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한 달밖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아직 멀었는데 한 달이면은 한 달 동안에 그거 다 먹으면 또 사면 되지. 뭘 한 달 동안에 그거 다 먹으면 그거 없다고 벌써 이렇게 불안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은 한 달씩이나 먹을 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장애지, 불안장애.
일주일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하고 막 그냥 룰루랄라 하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는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진다 그러면 또 불안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인간이 그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네. 그래서 사람이 이 먹고 사는 게 급급하면요 정신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먹고 살아야지. 자, 이게 이제 해결됐어. 그 다음에 무슨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면 무슨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죠. 예, 그래서 내가 안전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도 안전해야지. 예, 안전하게 이게 안전빵으로 가야지. 먹고 사는 게 이게 불안하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안전. 예? 예,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안전해졌어. 그래서 내가 걱정이 없네 먹고 사는 게. 예, 그 다음에 걱정이 없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또 올라가. 인간은 무슨 단계예요? 예? 세 번째 단계는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애정에 대한 욕구. 애정. 애정이 뭐예요? 소속이지. 소속. 사랑.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바람을 피냐? 이때는 바람을 못 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전해져야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찾는 거예요. 바람 피는 시절이 바로 요 시절이란 말이에요. 요 시절. 예? 예. 그러니까 바람 필 정도 되면 먹고 사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요. 참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 애정에 대한 소속.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소속이라고 했을까? 자, 애정.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애정, 서로 사랑하는데 결국은 뭐가 돼? 서로가 구속이 되지. 구속이 되잖아. 속해잖아. 넌 나만 가져야 되고 나는 너. 이렇게 해서 이게 소속이 되는 거야. 이게 소속이. 예? 그래서 애정에 대한 욕구는 결국은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좋기도 해. 좋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구속이 되는 거지. 예. 구속이 싫은 사람들은 사랑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랑 안 하면 또 고통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애정에 대한 욕구가 메슬로우는 세 번째 욕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해보고 다 해봤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욕구가 생길까요? 예? 네, 자아실현천에 자존감이라니까. 나 정도 되면은 인간이 나 정도 되면은 됐지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나도 그냥 잘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 정도 되면 잘 살았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지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왜냐면 이때는 정신 없거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오케이. 나 정도 되면 인생 보람 있게 사는 거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게 자존감이다 이거. 자존감. 자, 자존감이 다 채워졌네요. 그 다음에 인간은 또 욕구를 마지막 단계로 올라갑니다. 뭐로 올라갑니까? 자아실현이야. 자아실현. 이게 자아실현이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서강대 노인복지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이렇게 페이퍼에 이것만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강의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이 뭐야? 내가 꿈을 이룬 거야.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맨 마지막에 자기의 꾸는 꿈, 희망, 포부 그것을 이루는 게 맨 마지막의 목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이뤘어요? 안 이뤘지.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단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꿈을 이뤘다. 자, 그런데 메슬로우는 여러분 책에는 메슬로우의 5대 욕구라고 다 나왔어. 다 나와.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메슬로우는 5대 욕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메슬로우는 그럼 뭘 얘기했는데 메슬로우는 6대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6대 욕구인데 그 자아 실현을 하고 나니까 내 꿈을 이뤘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메슬로는 무슨 욕구를 했냐면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초자아 실현이야. 그래서 메슬로는 6대 욕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뭐 하게 그 메슬로의 6번째 거를 잘라버리고 맨날 5대 욕구, 5대 욕구 이러는 게 문제지. 메슬로우는 실제로는 6대 욕구야. 초자아 실현이야. 초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자, 내가 꿈을 이뤘어. 자, 꿈을 이뤘으니까 됐어. 이제 내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게 보니까 나를 뛰어넘었어. 나를 초월했어. 나를 초월하고 이제는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돼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초자를 실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초자자.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았잖아.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 다음에 석가모니.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자. 이렇게 나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자아를 뛰어넘는 거야. 자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자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자아를 초월했다. 그래서 초자아 실현까지 메슬로우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초자아는 쉬운 게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뭐 아무나 하나 그 초자아는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메슬로우가 5대 욕구를 줄은 거지 실제적으로 메슬로우는 5대 욕구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메슬로우는 6가지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써라. 그런 메슬로우의 욕구를 써라. 그랬어. 그러면 6개 쓰면 마저 틀려. 틀리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게 답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6개 중에서 하나는 빼야 답이지. 자, 그런데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써라 그랬는데 자아 실현을 썼는데 거기다가 초자아 실현을 썼어.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난 척하고 내 강의를 듣고 메슬로우의 욕구를 써라니까 6가지를 써버렸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니잖아. 책에 있는 게 답이지. 원래 책이라고 해서 다 100% 맞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나 여러 메슬로우의 5대 욕구 하면 일반적으로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말이죠. 노인들이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노인 대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웰타임. 자, 웰타임을 할 때 저는 여기까지 실현을 시키고 싶은 거야 노인들한테. 그래서 웰타임 잘 죽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거냐?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갈 때는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그게 웰다잉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웰다잉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복지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꿈을 이뤄서 자아실현을 했잖아. 꿈을 이뤘으니까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제는 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사회복지사는 진짜 메슬로우의 5대 욕구를 실천하고도 초자아 실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복지를 지망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강대 노인복지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웰타임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잘 죽는, 마지막에 죽을 때의 아름다운 죽음, 마지막에 죽을 때 멋있는 죽음, 보람 있는 죽음, 행복한 죽음,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아 실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매슬로우의 5대 욕구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컷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